네, 에코프로는 사실 어렵죠. 말씀드린 게 많이 엄청 부담이 되고. 근데 에코프로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에코프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에코프로도 뭐 고점 대비 70%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뭐 얼마나 더 빠질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재 수직 계열화에 포스코나 LG그룹 못지않게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고 조금 늦었긴 한데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란 자회사를 통해 2028년부터는 3만 톤의 실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요. 포스코홀딩스만 수산화 리튬을 생산했거든요. 에코프로는 다른데 미국에서 수산화 리튬 싸게 사와서 싸게 재련 가공한 건데 실제 생산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생산 캐파 관련돼서 투자를 오히려 지금 다른 데는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5천억 넘게 투자를 했나 그래서 특히 해외 투자에 3,500억 집행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역시 LFP 배터리 LFP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LFP 관련돼서 샘플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면 그 시간 안에 빠르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NF가 이 LFP,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빠르게 LFP를 빨리 캐치업을 해서 빨리 이거 생산을 하면 충분히 중국의 LFP하고 싸워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포스코나 LG그룹에 비해서 포스코나 LG그룹에 비해서 자금력이 딸리죠. 그래서 회사채도 조달하고 여러 가지 자본력 측면에서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막 대기업이 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금력, 재무구조, 부채 비율, 뭐 유동성 이런 걸 어떻게 좀 벌크업 할 거야. 저는 그게 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도 중요한 건 고객사를 얼마나 삼성 SDI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할 거냐, SK온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시장에서 제일 탑티어인 LG엔솔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그 밝힌 게 우리 외부 고객사가 이미 두세 개 이상 그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건식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건식전국 공정 하는 데는 LG엔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LG엔솔에 들어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LG엔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기술력에서는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그 기술력이 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세 번째는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유럽에 많은 공장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공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월달 데이터가 유럽에서 전기차가 20에서 30%만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유럽 회복에 대한 수혜를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볼 거고요. 그거보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신규 완성차에 직납을 하든 LG엔솔을 뚫든 이 고객사 확대,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LG엔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얘네 계속 얘기해요. 비밀일지 협약에 따라 자세한 내용 언급하기 어렵지만 상반기에 신규 업체에 대한 수주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되게 부진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새로운 전기차의 포지션이 줄어든 만큼 ESS가 벌크업을 해주면 배터리 업체든 소재 업체든 버틸 수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기차 말고 ESS가 17%까지 늘어났어요. 전동 공구도 비중이 오히려 줄지 않고 14%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나중에 올해 상반기 회복이 어려워서 하반기까지 만약에 딜레이 된다고 하면 그 전기차의 의존도를 다른 시장, ESS 에너지 저장 등 기회로 빠르게 벌크업을 하면 다른 데 실적 깨지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럼 ESS 매출 비중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00억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122% 성장한 거예요.
올해도 못해도 50%에서 100%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ESS 쪽 양극재가 예를 들어 매출 사이즈가 5천억 뭐 이렇게 사이즈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보다 ESS가 마진이 좀 더 좋아요. 심지어 마진도. 그래서 이쪽에 ESS 매출 비중을 에코프로 쪽도 에코프로 그룹 쪽도 빠르게 늘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이 완성차 업체 진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란 탑티어 확보할 수 있겠냐 그거.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에코프로의 유럽 내 주요 생산 거점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 내에서 유럽이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 수혜는 저는 에코프로가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결론적으로는 출하량, 전체 출하량을 이제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되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거는 77,000톤 출하량. 그런데 올해 지금 83,000톤으로 상향된 레포트가 있고요. 올해는 얘네 NCM하고 NCA 다 하는데 NCM 쪽이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한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NCM이 그냥 40% 빠진 거 본전 수준만 회복돼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CO2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완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2 규제 계속 강하게 나와야 되고, 삼원계 배터리 원가의 40% 차지하는 니켈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그린 에코를 통해서 양극재 완벽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하면 실제로 저가 LFP 양극재랑 싸워도 가격에서 승부할 만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 가격을 2026년도에 내겠다. 2026년도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에 대한 가격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가동률을 체크하셔야겠죠. 이게 40% 밑에까지 가동률이 떨어졌다가 유럽 좀 회복되니까 가동률이 좀 67%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배터를 가서 또 가동률 회복해서 다음 달에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출하량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가동률이 조정되고 있으니까 결국 핵심이 에코프로 BM이니까 에코프로 BM 회복되면 에코프로 머티는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도 여기서 지금 더 나빠지기는 좀 쉽진 않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나 LG에서 자금력이 딸리니까 이제 뭐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자본 조달을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뭔가 성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출과 이익을 더 다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주면 오히려 올라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재무 구조가 부족해서 뭐 계속 나중에 큰 회사에 문제가 생기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더 심하게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그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돼서 철회했다고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 이전 상장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코스닥에서 시가총, 그러니까 상위권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이 2등이고 에코프로가 4등인데 여기서 더 그걸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뭐 추후에 진행해도 그거는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오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어디가 좀 가장 매력적일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심플해요. 양극재만 해도 너무 치열하죠? 포스코, 퓨처엠, LG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LNF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하는 전구체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 없어요. 에코앤 드림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것도 폭풍 성장한다고 하면 또 이거 제목을 또 무섭게 달 거 걱정되는데,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가 치명적인 약점은 이제 에코프로 BM만 납품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코프로 BM만 납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구체는 당장 국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를 얼마든지 포스코 퓨처엠에도 납품할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에도 납품할 수 있고 LG화학에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가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 단가가요 전분기 대비 3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재련 사업 해가지고 지금 수직 계열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직 계열화가 얼마나 좋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진도 좋아지게 하는 거고 에코프로 BM의 마진도 다 모든 그룹 계열사의 마진 다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 그 수직 계열화하는 거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BM 외에 완성차 직납이라든지 다른 그 양극재 업체들한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상당히 뭐 630억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빠르면 2분기 안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경쟁자가 없다. 그리고 당장 탈중국화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2차전지 업황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 주가가 가장 빨리 반영하는 거는 요런 쪽, 그 소위 말하는 탈중국 수혜 쪽 여기에 가장 빠르게 반영될 거라고 봐서 저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에코프로 BM도 싸졌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